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상위 10% 부부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란 말이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결혼한 부부 중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7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혼율만 봐도 그래요. 1980년에는 결혼한 사람 중 13%가 이혼했지만 2000년에는 그 비율이 19%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에는 연간 이혼 건수가 10,000건 남짓이었지만 2005년에는 거의 13만 건으로 무려 13배가 뛰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노스웨스턴 대학 심리학과의 엘리 핑겔 교수 연구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결혼이 불행해진 이유는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지만 막상 결혼한 이후의 삶은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결혼 만족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인 결혼 만족도는 떨어졌지만 어떤 부부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 내조 잘하는 아내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잘 해냈을 때 엄청난 행복을 느끼지는 않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소소한 행복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배우자에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쉽진 않지만 결혼만 잘하면 자아실현은 물론 자기 개발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 생활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과거보다 훨씬 커지는 거죠. 결혼의 양극화. 문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최근 연구를 보면 결혼 만족도가 갈수록 극과 극으로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에 만족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데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안 그래도 금수저니 흙수저니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결혼 만족도까지 양극화라니 어쩌면 좋죠? 3가지 방법. 핑겔 교수는 이 논문에서 3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라. 부부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아무런 노력 없이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마음을 표현해야 되죠. 그러려면 일단 무조건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반복되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기적으로 데이트하는 날짜를 정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가령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저녁을 함께 먹어야 한다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한 달에 1번 영화관 데이트도 좋겠네요. 2번째, 이왕 싸울 거면 잘 싸워라. 서로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같이 있을 시간을 늘릴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잘 싸우세요. 싸우고 잘 풀기만 해도 높은 결혼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예 싸우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이왕 싸울 거면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싸운 후에 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 싸우는 법을 모르겠다면 핑켈 박사가 다른 연구에서 제안한 갈등 복습하기 방법을 추천합니다. 효과를 즉각 볼 수 있어요. 이건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 노력도 안 하겠다면 그냥 포기하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높은 결혼 만족도를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심지어 4개월에 한 번씩 딱 30분만 투자하면 된답니다. 그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심리학과의 엘리 핑켈 교수가 무려 2년간의 연구를 통해 증명해낸 아주 과학적인 이 방법, 갈등 복습하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갈등 복습하기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갈등을 되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총 3단계로 구성된 이 방법은 끝내기까지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스텝 1. 지난 4개월간 연인과 크게 싸웠던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말고 두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스텝 2.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두 분이 잘 지내길 바라는 제3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위에 적힌 내용을 읽는다면 두 분의 싸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번 싸움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스텝 3. 혹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싸움을 돌아보는 게 어려웠나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더 어려웠는지 적어주세요. 그래서 효과는 어땠을까요? 핑켈 교수는 12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 복습하기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부부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잘 알려진 것처럼 결혼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하락했죠. 1년 뒤 핑켈 교수는 120쌍의 부부 중 절반을 무제하기로 선택해서 4달에 한 번 갈등 복습하기를 시켰어요.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4개월에 한 번 30분 동안 자신들이 겪은 갈등을 복습했을 뿐인데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갈등 복습하기는 어째서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내는 걸까요? 핑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등 복습하기의 목적은 부부가 자신들의 갈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제3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싸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여기에 두 사람이 잘 지내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부부가 객관적인 관점을 자신들의 갈등 해결에 직접 적용해 보도록 유도하는 거죠. 실제로 갈등 복습하기를 하는 부부는 관계 갈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4개월에 한 번쯤 해볼 만하죠? 비록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만 실험 대상을 연애 중인 커플로 바꿔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갈등을 잘 해결하는 건 관계 만족도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3번째, 결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매주 주말에 스킨스쿠버를 같이 해야지. SNS에서 유명한 식당은 다 가봐야지 하는 구체적인 희망사항 말이에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배우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면 친구,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상위 10% 부부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